충격 쿠팡 해킹 3,370만 건 집단 소송. 2025년 11월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내부자에 의해서 쿠팡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왕창 새어나갔다네요. 이름, 주소, 연락처는 기본이고 심지어 배송 주소랑 주문 정보까지 다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 쿠팡은 11월 18일에 사건을 알고 나서 2번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완전 난리 났대요. 이틀 만에 4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려고 모였다지 뭡니까? 과연 1인당 배상액이 얼마나 될지 얘기도 많이 오가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금 막 조사에 착수했고 정부도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꾸려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있대. 쿠팡 박대준 대표는 한국법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2차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권에서도 쿠팡한테 막 1조 원 이상의 과징금 얘기도 나오고 영업정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개인정보는 진짜 소중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불안하잖아. 우리 모두 이런 피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면 쿠팡 해킹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맞아. 너무 걱정만 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들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아요. 쿠팡 해킹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세요. 첫째, 비밀번호 바로 바꾸기. 제일 먼저 할 건 바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쿠팡 비밀번호를 안전하고 복잡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이트랑 똑같은 비밀번호 쓰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만약 다른 사이트랑 쿠팡이랑 비밀번호를 똑같이 썼었다면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도 전부 다르게 바꿔주는 게 안전해요. 꿀팁, 숫자의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조합해서 길게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2단계 인증 꼭 설정하기를 해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아도 2단계 인증을 설정해두면 로그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보통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오거나 지문, 얼굴 인식 같은 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 많으니까 꼭 설정해야 해요. 해킹 피해가 생기면 꼭 가짜 메시지나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더라고. 쿠팡이나 은행, 택배사 등등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누르지 말고 항상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해요. 수상한 문자, 전화는 바로 차단. 모르는 번호나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스팸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받지 말고 만약 실수로 받았어도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돼요.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 활용하기. 내 개인정보가 다른 데서 혹시나 도용되지는 않았는지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이런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어요. 모르는 앱 설치는 금물이에요.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앱들이 몰래 내 정보를 빼갈 수도 있거든요. 앱을 깔 때는 항상 공식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확인된 앱만 다운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방하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똑똑하게 대처하도록 해요.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거예요. 그래도 침착하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해킹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계좌 정지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해야 해요. 은행 및 카드사에 바로 연락해서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의심되면 바로 추거래 은행과 사용하던 신용카드사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키고 카드를 중지해야 해.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모든 비밀번호 변경은 해킹당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메일, 다른 쇼핑몰, 은행 앱 등 자주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다 바꿔주는 게 좋아요. 혹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빨리 바꿔야 해요. 공인인증서 폐기해야 하고 그리고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만약 악성 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해. 보안카드 정보 등을 휴대폰에 저장해놨다면 더 조심해야겠지요. 해킹당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일단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악성 코드 검사 및 치료를 꼭 해줘야 해.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까?
피해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곳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18 상담센터.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정보보호 침해 사고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국번 없이 118번.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하니까 혹시 내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데도 도움될 거야. 신고 접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이버 범죄 수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신고할 때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 자료화면 캡처, 문자 메시지 등도 많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센터. 만약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해야 해요. 전화번호는 1332번. 주의할 것 신고할 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이에요.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피해 금액 만약 있다면 해당 서비스 가입 정보 아이디, 이메일 등. 관련 증거 자료, 해킹 메시지, 출금 내역, 화면 캡처 등.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진짜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단계별로 처리하면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